자, 그러면 웬만큼 많이 오신 것 같으니까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가온국어 원장 이희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인사드리니까 뻘쭘하네요. 그 이전에는 소리는 잘 들리시죠? 안 들리시거나 글자가 잘 안 보이시면 뭐 손들기라든지 음소거 하시고 저 그냥 언제든 불러주시면 돼요. 뭐 코로나 이전에는 저희가 비대면으로 어머님들 모셔서 그렇게 해서 이런 설명회를 했었어요. 네, 코로나 때문에 못하다가 이제 코로나 하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지금처럼 이제 줌으로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줌으로 이제 어머님들도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줌으로 만나면 조금 더 부담은 덜하잖아요. 근데 준비하는 저희들은 부담이 많아요. 그리고 이런 거를 많이 안 해봤으니까 이제 오늘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미흡해들어도 많이 양해를 해주세요. 요거 온라인 설명회를 하기 전에 좀 많이 망설였어요. 이제 이런 걸 많이 안 해봤으니까 괜히 했다가 어떡하지 부족하면 그랬는데 부족 하나만 그냥 만나 뵙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으니까 잘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서부터 2023년 가온국어 고1 설명회를 간단하게 시작하도록 할게요. 저희 학원의 이름이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전자칠판이에요. 저희 지금 요 전자칠판이 국내에서 지금 현재 제일 큰 85인치짜리고요. 저희 고등부 수업은 모두 다 이렇게 전자칠판으로 이루어집니다. 전자칠판으로 하면 학생들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한눈에 요 교재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한눈으로 이렇게 파악해서 구조 같은 거 보거나 문제하고 선지를 연결시킬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이제 돈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게 그래서 전자칠판입니다. 저희 학원의 이름은 어머님들 모두 다 아시다시피 가온국어고요. 죄송합니다. 하얀색이. 가온국어고요. 가온이라는 말은 중심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 고유어이고요. 가끔 저희 학원 보면 국밥이라는 이름이 나올 거예요. 그건 뭐냐면 제가 오랫동안 수업을 하면서 이제 국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국어가 밥이다. 그래서 국어가 밥이다. 여기에서 나오는 말이 국밥 국어입니다. 국어가 밥이다라는 의미는 국어가 밥처럼 중요하다. 뭐 국어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밥은 영양을 보충한다고 해서 한꺼번에 많이 먹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밥은 저희가 조금씩 꾸준히 시기에 적절하게 시기에 맞게 이렇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국어도 한꺼번에 왕창 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밥처럼 꾸준히 시기에 적절하게 그렇게 공부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국밥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가온 국어의 모토는 국어가 밥이다 라고 해서 국밥 국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설명을 마쳤으니 다음 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번에 이제 설명의 순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입시에 대한 정보는 아주 간단히만 드릴 거예요. 입시 정보는 어머님들이 뭐 온라인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설명회를 통해서 많이 들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많이 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국어학원에 맞게 수능 국어에 대해서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수능 국어를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저희 학원에서 준비한 커리큘럼과 교재를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각 학교별 국어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특징을 보여드리는데 아주 생생하게 보여드리도록 저희 학원 애들이 본 시험지를 여기다 올려서 같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어 공부 방법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수능 국어의 이해를 지금서부터 이제 시작할 건데요. 그걸 하기 전에 올해하고 이제 올해 수능이 끝났고 올해 수능이 2023년 수능이잖아요. 2024년 수능부터는 어떻게 바뀔지 자세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아주 간단하게만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현재 예비 고의를 보는 건 2025긴 하지만 그때까지는 아직 명확하게 나오질 않았고 2024하고 2025는 그다지 큰 문제점, 차이점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
올해부터, 그러니까 내년 수능부터 달라지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전체적으로 저희가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수능은 수시와 정시로 나뉘게 되는데 수시 같은 경우는 세 가지로 나누죠. 100% 교과 성적으로 하는 교과 전형과 그 다음에 내신 성적과 흔히 말하는 스펙, 비교과 이것을 갖고 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영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학별고사라고 하는 쉽게 말하면 논술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시는 총 아시다시피 6장이고요. 정시는 말 그대로 정해진 날짜에 정해서 대학들이 뽑는 그래서 가나다 세 군 있는 다 쓸 수 있으면 총 3장. 하지만 이거저거 이렇게 겹치거나 이러면 재수없게 2장밖에 못 쓸 수도 있죠. 자,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원래는 수시가 65%, 정시가 35%였는데 이제 점차 수능이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자 40%까지 자 2024 수능은 40%까지 정시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정시가 이렇게 확장이 되는데 여전히 수시는 60%잖아요. 근데 여기에 잠깐 숨겨진 게 좀 있어요. 숨겨진 게 어떤 거냐면요. 수능에서도 좀 양극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양극화가 돼서 서울 지역에 대학이 한 총 71개 정도 되는데 서울 지역의 상위권인 대학일수록 정시 확대가 좀 더 늘어났고요. 지방에 있는 대학들은 수시로 엄청나게 많이 뽑습니다. 그래서 정시와 수시가 양극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희가 이제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대학은 요 안에 있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되면 정시가 조금 늘었다. 그런데 정시가 좀 늘었다 하더라도 수시가 여전히 비중이 높고요. 수시가 6장이기 때문에 끝까지 수시는 버리시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능이 확장이 되는 움직임이다 보니까 여기에 특이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가 있냐. 서울대가요. 정시에서는 이제 또 그냥 정시로만 봐요. 수능 성적으로만 봐요. 그런데 서울대가 정시에서 교과를 보기로 했어요. 그게 40% 정도를 교과로 반영을 합니다. 근데 이 교과가 A, B, C, D 이렇게 절대 영역으로 나뉘어서 크게 반영이 되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어쨌든 서울대는 국립대이기 때문에 나라의 정책은 내신 교과 중심으로 가는 거 원하거든요. 그래서 서울대는 이런 것들을 해서 자기가 국립대의 면모를 조금 보여주고자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서울대가 이렇게 움직이면 저희가 흔히 말하는 스카이가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에 고려대도 정시에 2가지 트랙으로 나뉘는데 이 2가지 트랙 중에서 대부분은 3분의 2 정도는 수능 위주로 수능 점수로만 기존처럼 수능 점수로만 뽑지만 한 400여 명은 역시 교과를 반영하게 됩니다. 교과를 약 20% 정도 반영한다고 해요. 그래서 스카이 중에서 서울대가 이렇게 움직이니까 고려대도 같이 약간 따라갔고 연대는 나는 너희들하고 결을 좀 달리해서 다른 인재를 뽑고 싶어. 이렇게 해서 아직까지 연대는 쫓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달라진 위치에서 저희가 주목할 거는 상위권 친구일수록 수능을 놓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거, 수능 위주의 전형이 확대되고 있다는 거, 수능을 엄청나게 올인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예전보다 확대됐다라는 거. 그리고 자 상위권 대학일수록 정시가 많이 확장이 됐는데 그 중에서도 서울대와 고려대 같은 경우는 정시에서도 교과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거로 보시면 학생부에 기재되는 게 자, 항목이 축소가 됩니다. 자, 뭐 이전에도 계속해서 축소가 됐죠. 왜냐면 수능 공정화 방안이라는 것에 의해서 부모님의 스펙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의 다 반영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많이 축소가 됐는데 자, 이제는 뭐 수상경력, 자율동아리, 개인봉사 실적 이런 거 등등 소논문, R&D 교수님들하고 같이 했던 거 이건 예전부터 없어졌고요. 이런 방과학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없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학생부에서 뭐가 남을까? 자, 남는 건 가장 중요한 건 성적이죠. 내신 성적이에요. 성적이 무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적이고요. 이 성적 말고 교과 세특이라는 게 있어요. 자, 많이 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몰라서 말씀드리면
이제 공부한 국어 과목에 대해서 국어과 선생님이 이 친구는 국어적 영역이 어떻다, 수행평가를 본 게 어떻다 이런 걸 바탕으로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 세트. 그 다음에 창의적 체험활동이라는 창체 활동이 있죠. 이제 요거는 수행평가도 열심히 하고 학교 선생님이 해주는 학교 활동 같도 열심히 하고 하시면 되고요. 창체 활동은 저희가 이제 동아리 활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율 활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진로 활동이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 영역으로 학생부가 이루어진다. 이 중에서 뭐 교과가 엄청나게 많이 차지하고요. 나머지는 적어도 이제 기준점을 채우지 못하는 그런 것들은 없어야 되겠고요. 나머지 선생님들이 학생부를 꽉꽉 채워줄 수 있도록 선생님들한테 자신 어필하는 것도 좀 한다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작사한 활동을 하지 않으시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학생부 기존 항목이 많이 축소됐다.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학생부에서 자기소개서, 학생부가 아니라 저희 종합전형으로 할 때 자기소개서가 있었고요. 학생부에 교사 추천서가 하는 게 있었어요. 이것이 모두가 폐지가 됩니다. 현재 고2부터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자소서 쓴다라는 말이 이제 없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원래부터 있었는데요.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그 친구의 뭐 학교라든지 부모님의 직업이라든지 이런 걸 가리고 왔던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에 있었는데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 면접을 했을 때 학생부를 기반해서 면접을 한다. 즉 면접을 할 때 제시문을 주고 제시문을 기반으로 한 면접은 가급적 하지 않도록 권고를 한다. 그러면 자 이런 것들 다 보셨을 때 학생부 기재에서도 외부 활동, 교과 외부 활동 이거는 전혀 안 들어가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학생부 자체의 내용을 자, 보면서 이제 면접도 이루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요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활동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교학점제가 이제 부분 도입되는 거. 자, 지금 현재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실시되는 것이고요. 중1 때부터 갑자기 실시되는 게 아니죠. 지금도 지금 학년 친구들도 고교학점제의 부분 도입. 즉 무슨 말이냐면 주요 공통 과목은 석차로 매기죠. 석차 등급. 즉 1에서 9등급으로 매기고 공통 과목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하는 진로 선택 과목, 뭐 심화 과목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절대평가를 하게 돼요. 절대평가로 A, B, C, D 이렇게 나뉘기 때문에요. 대학에서는 요거를 가지고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래서 공통과목에 석차 등급하는 거 요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겠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신에서도 고1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데처럼 고교학점제가 지금 친구들한테는 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거나 수능 제도가 완전히 바뀌어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지금 고교학점제가 부분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올해 고2부터 바뀌어지는 2024 수능이 바뀌어지는 거고요. 이 기조는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지금 현재 예비고1 친구들은 부분적으로 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다음 것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보시면은 저희 학원에 이제 수능 국어에 대해서 이해를 조금 시키도록 할게요. 이 수능 국어에 대한 이해는 일부러 PPT 자료를 안 만들었어요. 왜냐면 요거는 어머님들한테 국어학원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더 제공해 드려야 될 거고 이런 것들을 진짜 집중력을 하게 된다면 친구들처럼 판단하는 것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PPT 자료가 아니라 어머님들한테 직접 판단을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깔이나 이런 게 잘 안 보이면 말씀을 해주시세요. 일단은 수능 국어를 저희가 전체적으로 편제되는 걸 알기 위해서는 교과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교과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국어라는 과목이에요. 국어. 그래서 뭐 공통 과목에 국어, 수학, 영어, 그 다음에 통합, 사회, 통합과학 이런 거 있는 것처럼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국어고요. 이 국어는 모든 학생들이 다 하는 공통이에요. 그 다음에 고2부터는 학교장 재량에 의해서 다음에 과목들이 있게 됩니다. 이 과목의 이름이 뭐냐? 그리고 지금 현재 안양의 평촌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말씀을 드리면 고등학교 1학기 때는 웬만한 학교가 문학을 교과서로 배웁니다.
그 다음에 2학기 때 가면 웬만한 일반적인 학교는 독서라는 과목이 들어갑니다. 수능에서 독서라는 거는 책 읽기, 즉 완전한 리딩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책을 읽고 토론한 이런 것들이 아니고 비문학 영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독서라는 과목이 들어가고요. 고3으로 가면 이거보다 더 깊은 진로심화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선택을 할 수 있는 과목이 또 언어와 매체, 그 다음에 합법과 작문 이렇게 됩니다. 고1 때 국어 과목에서는 여기에 있는 것들이 조금씩 전체적으로 맛보기 할 수 있게 교과서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때 가면 이 4가지 중에서 학교에서 선택을 하게 돼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1학기 때 문학, 2학기 때는 독서. 이 2학기 때 독서를 하지 않았던 학교가 동안고가 엄매였고요. 안양여고가 엄매였고요. 이런 식으로 엄매는 주로 문법을 얘기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있었어요. 동안고 바뀐답니다. 동안고도 독서로 바뀐답니다. 어쨌든 이렇게 문학, 독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인더번고들은 이게 거꾸로 가요. 1학기 때는 독서, 2학기 때 문학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신성고는 다른 학교는요.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순서가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는 학교에서 이 과목을 열어놓고 이 과목 수업을 해요. 그런데 고3이 되면 언어와 매체 합법과 작문이 있는데 학교에서 이때쯤 되면 이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학교는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다, 합법과 작문 선택했다 이렇게 됐는데 이건 어떻게 할까요? 하면 고3 때는 언어와 매체 합법과 작문을 교과목으로 열어놓고 하더라도 학교에서 이 수업을 하기보다는 수능 특강이라고 정시와 연결된 정시 대비 수업을 하게 돼요. 이 정시 대비 수업이 EBS 연계 교재겠죠?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 EBS 연계 교재 과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두 과목들은 열었다 하더라도 이거를 교과서로 공부하는 학교는 그다지 많이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국어 과목이 이렇게 돼 있는데 각각의 이런 이름들은 수능하고 어떻게 연결될까요? 이 수능하고 연결되는 것을 한눈에 보여드릴 건데 이 보여드리는 게 지금 현재 말고요. 2021 수능 이전, 즉 2015 교과 개정 이전. 자, 개정 이전의 수능 영역으로 보여드리면 이해하시기가 훨씬 더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조금만 옮겨 드릴게요. 네. 개정 이전의 걸 보면 이거가 45문항인데 자, 이럴 때는 선택이 아니었죠. 누구나 다 똑같은 걸 보는 거였어요. 이럴 때 1에서 5번이 합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6에서 10번이 작문이었고요. 11에서 15번이 문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영역을 반반해서 문학과 독서였습니다. 여기서 문학은 현대시, 고전시, 현대소설, 고전소설, 극갈래, 수필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요. 독서는 거의 몇 개로 압축이 됐어요. 인문과학은 철학, 역사 이런 것들이 가장 어렵고요. 그 다음 사회과학은 경제나 법이 주로 많이 나오고 이것을 학생들이 더 어렵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 자연과학이죠. 자연과학은 물리, 화학 이런 영역에서 주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문과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이것처럼 흔히 말하는 비문학 어머님들이 국어학원은 상담을 갔는데 독서라고 얘기해서 고등학교 때 책 읽기예요 라고 하시면 안 돼요. 독서는 비문학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의 개정 이전에 수능 국어 영역이었어요. 이 수능 국어랑 교과가 연계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보시면 되죠. 여기 있는 화법, 여기 있고요. 여기 있는 작문,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문법인데 이 문법이 언어와 매치할 때 이 언어가 바로 문법입니다.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 문학 있죠. 여기 문학 있죠. 여기 독서 있죠. 여기 독서 있죠. 아, 이렇게 수능 국어 영역하고 교과목하고 연계가 되는구나.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교과목이 우선이에요. 왜냐면
학교 교육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 교과목, 교과서 제목이 이렇게 가면서 수능도 이것에 맞추어서 영역을 이렇게 짰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과서, 공교육이 우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과목하고 수능이 어떻게 연계되고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어떤 과목들을 배우실지 자 여기까지는 설명이 잘 됐으리라고 봅니다. 필기를 안 하신 분들은 필요하시면 필기하시고요. 우리 애들도 저희가 설명할 때 이렇게 열심히 적으면서 해요. 그리고 이제 국어 수업을 하다 보면 저희가 판서를 많이 시켜요. 저희도 계속 판서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 학교에서는 PPT를 막 지나가면서 수업을 하잖아요. 그럼 애들이 판서 연습을 잘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런 거 적어라, 필기 좀 해라, 요약 좀 해라 이런 것들을 많이 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수능하고 이렇게 보셨는데요. 저희가 그러면 여기서 다른 색깔로 어머님들한테 이해를 듣도록 좀 할게요. 보시면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바뀌겠죠. 여기서 바뀌어서 2015 수능 개정이 되면서 흔히 말하는 선택 수능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통국어라는 게 있고요. 어머님들이 이 앞에 거 쓰셨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자, 그래서 좀 지우도록 할게요. 이제 개정 이전이 이렇게 됐는데요. 이제 2015 교과 개정이 됐습니다. 흔히 말해서 통합국어라고 얘기합니다. 통합국어는 공통국어가 있어요. 이과,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과, 문과를 구분 안 하는 건데요. 사실은 구분이 다 된 거 아시죠? 구분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편의상 이과, 문과로 할게요. 솔직히 말하면 사회탐구를 선택한 친구냐, 과학탐구를 선택한 친구냐 이렇게 나뉜다고 보시면 되고 수학은 미적을 선택했느냐 아니면 확통을 선택했느냐 이거죠. 미적을 선택하면 우리가 예전 말로 그냥 이과라고 할 거고요. 확통을 선택했으면 문과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는 그냥 이과형, 문과형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공통국어는 이과형이든 문과형이든 다 보는 것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공통으로 다 봅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모두 다 모여서 공통국어를 다 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선택 과목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이 선택 과목이 두 가지예요. 아까 보신 대로 여기에 있었던 얘네들은 그대로 오겠죠. 문항수만 바뀝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법과 작문이라는 거고요. 화법이라는 거는 음성 언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발표하고 관련되거나 토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요. 작문은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writing, 글을 쓰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여기 있었던 문법이 그대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법을 다루는 영역을 언어라고 얘기하고 현대사회가 다양한 매체가 발달했잖아요. 지금 어머님들하고 저하고도 이런 뭐 매체를 바탕으로 지금 랜으로 연결되고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다양한 매체가 발달됐기 때문에 이 매체에서 어떤 도덕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이 매체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뭔지 이런 것들을 다루는 과목이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수능을 볼 때 모든 학생들이 공통 그거를 다 보시고 그 어머님들이 요걸 다 자세히 아시는 분들은 그다지 많지 않을 수가 있어요. 큰애를 키워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메모하셨다가 아이들하고 의사소통하실 때 또는 학원 상담하실 때 잘 생각하시고요. 가끔가다 이거 선택인 과목도 모르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메모 좀 해주세요. 그래서 수능 시험 볼 때 모든 학생들이 공통 국어를 다 치른 다음에 자기가 선택한 걸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화법과 작문과 매체는요. 선행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요. 흔히 말하는 문해력, 조금 더 나가서 독해력까지는 아니고 문해력, 그냥 글자를 읽고 웬만큼 이해가 되면 풀 수 있는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이쪽 영역은 절대 선행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선행을 굳이 해야 될 거는 바로 문법입니다. 언어 영역, 즉 문법입니다. 그러면 자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화법, 작문, 매체 나 국어 너무 잘하고 싶어.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얘네들 다 할 거야. 그러면 말리죠. 차라리 그거 할 때 다른 걸 좀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리게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다 뺀다면 수능과 내신에서 저희가 국어에서 가장 포인트로 잡을 수 있는 게 공통국어, 즉 그 안에 있는 문학이고 그 다음에 비문학, 독서이고 선택 과목에서 언어와 매체 중에서 선행이 필요한 문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원에서 수능 국어는 저희 말고 다른 데도 1학년 때 수능 국어를 공부할 때는 이 세 가지 영역에 포인트를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진행이 되고요. 특히 문법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고1 내신에서는 교과서에서 나오는 문법 말고 수능과 관련된 교과 외 전체 문법이 많이 나와요. 문법을 가급적이면 많이 문제로 많이 내기 때문에요. 문법을 미리 공부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특히 저희가 수능을 실제로 볼 때 수능 점수가 어떻게 나오느냐면 자세한 거는 어머니들이 나중에 여기저기서 보실 수 있겠지만 수능에서는 이거를 선택한 친구, 이거를 선택한 친구 어떤 것에 대해서 유불리를 얻게 하겠다는 명목하에 계산되는 나름의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선택했건 이거 선택했건 등급은 합쳐서 나오게 됩니다. 합쳐서 나오는데 각각의 영역이 선택된 그 영역의 학생이 곧 공통 국어가 높은 집단이 점수 산출에서 유리하게끔 판정이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에 이제껏 했던 데이터를 본다면 언어와 매체의 모든 외고나 모든 자사고나 학교 상위권 학생들은 언어와 매체를 일반적으로 선택을 하고요. 물론 상위권이어도 화작 선택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냥 아주 단편화시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위권 밑으로는 화작을 일반적으로 선택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친구들이 보는 공통국어의 성적이 더 높겠죠? 그럼 공통국어 성적이 더 높으면 이 친구들에게 유리하게 점수가 환산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올해 수능이 어떻게 나왔느냐? 올해가 이런 통합국어 수능의 두 번째 해였는데요. 작년은 등급 차이가 크게 나진 않았어요. 근데 올해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났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나는 합법과 작문에서 90점을 맞았어. 이번에 국어가 조금 쉬웠거든요. 합법과 작문에서 90점을 맞았어. 와, 잘했네. 라고 생각을 했더니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3등급이 나왔어요. 오, 이상하다. 그런데 내 친구는 2등급이래. 어떻게 된 거지? 했더니 언어와 매체의 내 친구는 90점인데 2등급이에요. 예를 들어서 올해 1등급이 합법과 작문이 국어 1등급이 거의 96에서 잘렸다고 하면 이거는 수능 점수는 아직까지는 표점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점수로 환산은 아주 명확하게는 조금 더 지나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애들이 본 걸 갖고 저희가 유추하거든요. 화작은 96이 1등급이라고 한다면 언매는 92가 1등급이 나왔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몇 점 차이가 나요? 거의 4, 5점 차이가 나요. 4, 5점. 그럼 나는 같은 점수를 맞고도 3이 되고 2가 됐어요. 그럼 수능 최저 등급 맞추는 뭐 교과라든지 아니면 논술이라든지 이런 건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 수능 최저를 맞추려면 이쪽 친구가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시간이 많이 가고 제가 막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어서 이거 좀 하다가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이 정도에서 정리하고 마무리를 좀 치도록 할게요. 이거든요. 자, 결과적으로 개정 이전인데요. 개정 이전이 개정 이후권은 2021, 2022 자료밖에 없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개정 이전 거를 보면서 훈련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렇게 되는 영역이구나 이렇게 아시고 그래야지 개정이 됐을 때 어떻게 바뀌는구나를 아시게 될 거예요. 통합국어, 공통국어가 있고 선택이 있는데 이왕이면 아직까지는 언매 선택하는 친구들이 유리하더라. 그럼 우리 애 아직은 고1 첫걸음이잖아요. 그러면 뭘 선택할까요? 언매를 선택한다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죠. 그래서 언매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선행을 할 필요가 있는 건 문법입니다. 결과적으로 수능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보통 때 저희가 수능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올인하게 되는 건 요 세 가지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통 때 학생들하고 수업할 때도 지금처럼 이렇게 화면을 열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능 국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저희 국어학원의 수업 커리큘럼하고 교재를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커리큘럼하고 교재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입학 상담하러 오시거나 이랬을 때 좀 보셨을 것 같은데 일단 그 자료를 조금 활용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는 학원에서 소수 정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업이 주 1회 3시간 수업이에요.
수업에 점원은 8명이고요. 어쩌다가 애들이 일시적으로 갑자기 몰리는 반이 있어도 최대 10명은 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정규 수업 주 1회 3시간이고요. 학원가를 가만히 보시다 보면 제 얼굴이 안 보일 것 같아서 부담스럽겠지만 조금 앞으로 올게요. 학원가는 약간의 분류가 3분류 정도로 나뉘는 것 같아요. 어머님도 아시듯이 굉장히 대형 학원, 대표적으로 지읒, 디귿, 미음이 있겠죠. 그렇게 대형 학원, 얘들은 한 반에 인원수가 몇십 명씩, 그리고 내신으로 가면 그 학교 시간표를 딱 정해주기 때문에 내신으로 가면 그 학교 인원수가 더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고는 진짜 대형이라는데, 그 다음에 4명, 5명을 데리고 이렇게 앉아서 하는 진짜 작은 이런 수업, 교습도 같은 수업, 그 중간에 저희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 패턴을 계속 유지해왔어요. 8명, 10명 수업을. 근데 사실 8명, 10명 수업을 하면 이제 뭐 이렇게 학원 운영할 때는 그렇게 도움이 되진 않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안 그러고 애들이 많이 늘어나면 수업 시간에 애들을 한 명씩 체크한다거나 이런 게 너무 안 돼요. 그리고 애들이 너무 적어도 한두 명이 빠지면 애들이 이 수업 분위기가 틀어지거든요. 그래서 제일 봤을 때 제 경험상 제일 좋은 인원수가 8명인 것 같아요. 그래서 8명에서 일시적으로 들어도 10명이다. 8명에서 한두 명 안 와도 6명이니까 수업 분위기 틀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원이 갖고 있는 시스템 수업하고 가외식이 갖고 있는 개인별 지도를 접목하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은 뭐 저희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정규 수업의 인원도 다른 데보다는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또 저희가 추가로 보충 수업으로 마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엉덩이 키우는 클리닉 수업이라고 합니다. 다른 학원의 클리닉 수업하고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제가 엉덩이 키우는 이런 걸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저희끼리 나름대로 줄여서 엉클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엉클하면 엉클이 뭐냐 그러면 요 취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엉클 수업은 저희 선생님들이 정규 수업에 추가로 무료로, 이 무료라는 거 굉장히 강조해야죠. 무료로 들어가는 보충 수업이에요. 친구들하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질문을 하고 싶어도 질문을 잘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그리고 친구들이 갈수록 단어를 너무너무 몰라요. 이 친구가 왜 이걸 틀렸지? 하면 어쩌다 보면 너 이 단어도 몰랐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친구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게끔 하면 어떡할까? 정규 수업의 칠판 판서 수업은 진도 나가는 수업이니까 그것을 복습을 하고 애들한테 다져지도록 하는 거를 어떤 방법을 할까 하다가 이제 저희가 고민해서 만들어낸 게 엉클 수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1시간 30분에 5명 내외 인원수를 조금 가급적 쪼개려고는 해요. 근데 그게 현실 여건상 조금 안 될 때도 있는데요. 그래서 선생님들 또 추가로 모시기도 하고 이렇게 돼서 이제 1시간 30분씩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따가 요 클리닉 수업을 따로 안내해 드리는 걸 코너를 마련했는데 그냥 이렇게 말씀드린 나온 김에 같이 말씀드릴게요. 정규 수업 시간에는 보통 때는 수능 수업을 나갑니다. 아까 수능 수업 나가는 거는 문법과 그다음 문학과 독서로 초점을 맞춰서 나가고요. 그 다음에 내신 수업을 들어가는데 그다음 보통 때는 엉클 수업이 들어가는데요. 이 엉클 수업에는 그때 약속된 친구들이 몇 명이 와요. 몇 명이 이렇게 앉아요. 그러면 평상시에는 어떤 거를 하느냐? 평상시에는 보통 때는 저희가 약식 모의고사를 봅니다. 보통 때는 수능 준비를 좀 초점을 맞추니까요. 약식 모의고사 이렇게 짧은 거 이따 교재는 보여드릴게요. 짧은 거를 친구들이 와서 문제를 풀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직접 채점을 해줘요. 왜냐면 애들이 채점하면 답을 다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직접 채점을 해주면 이 친구가 이 약식 모의고사를 다시 고쳐요. 고치고 너 A야 고쳤니? 가져와. 그러면 저희가 채점해주면서 너 이거는 근데 이번에 맞았네. 근데 요거는 왜 맞다고 생각했어? 아까는 너 2번 했는데 2번은 어디지? 근거 어디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찾게끔 해요. 그럼 학생들 얘기하고 그래 근데 저는 답을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래 요럴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너 답을 알려줄게. 너가 다시 접근해 볼래? 아니면 저희가 힌트를 주죠. 몇 번째 문단 한번 봐. 그럼 애가 힌트를 가지고 가서 다시 풀어오기도 하고 어쨌든 이래요. 그래서 그 수업 시간에는 모의고사를 열심히 풀고 고치고 저희한테 설명을 듣고 그리고 나서 이것에 대한 본인 나름의 피드백을 합니다. 이 피드백이 뭐냐면 이번에 내가 보니까 난 단어를 오해했어. 이 단어는
나쁜 단어가 아닌데 나는 나쁜 단어라는 편견을 가졌어. 이렇게 자기가 갖고 있는 잘못된 사고의 습관. 이번에 나는 선지를 볼 때 1번이 답이라고 해서 봤는데 보다 보니까 4번이 더 맞는 답이었네. 아, 그렇다고 한다면 국어 문제 풀 때는 끝까지 다 읽고 풀어야지. 이런 지식이 아닌 자기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어떤 접근 방법을 할지 그것을 직접 적으라고 해요. 그래서 직접 적은 피드백 스티커를 자기 문제 옆에 붙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잘하는 친구들은 3, 40분이 걸리고요. 조금 못하는 친구들은 고치는 게 오래 걸리고 그러면 거의 1시간이 가요. 이렇게 가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또 하나 들어가는 게 각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그때그때 이번에는 이거 테스트 해야지 그래요. 그래서 교과 내용에 대한 테스트가 들어갑니다. 이게 클리닉 수업에 주로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런 클리닉 수업이 지금은 평상시이고요. 내신 대비로 갈 때는 내신 선행이 들어가게 됩니다. 내신할 때는 일단 저희가 기본적인 건 자서를 갖고 오게 해요. 자서가 너무너무 잘 나와 있어요. 시중교재라고 마다할 이유는 없어요. 사실 말하면 어떤 대형학원도 선생님 용이래 교사용이라고 나온 아주 두꺼운 자서 있어요. 그걸 다 스캔해서 학생들한테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시중에 나와 있는 자서가 너무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서를 가지고 먼저 공부하면서 저희들한테 질문도 하게끔 해요. 그때는 요 약식 로고 들어가면서 교과형 테스트가 좀 빠지면서 내신 선행 자서가 들어가는 거죠. 요 자서를 공부하고 수업 시간에 내신 대비 6주 들어갈 때 저희랑 막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 문제집이 들어가면서 내신 범위에 대해서 저희 학원 자체 교재가 나가요. 그건 이따가 나올 때 또 말씀드릴 거니까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을 하면 정규 수업 시간 이렇게 들어가고요. 클리닉 궁금하셨을 거예요. 클리닉은 평상시 때는 약식 모고 이거에 대한 피드백까지 들어가는 거. 그 다음 교과 내용, 수업 시간에 한 내용에 대한 테스트. 이게 보통 때 들어가고 내신 기간이 되면 내신 자소로 먼저 책도 읽어보고 문제도 먼저 풀고 관련된 문제도 먼저 푸는 내신 선행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보시면 저희 학원이 주 1회 3시간 수업, 정규 수업, 그 다음 보충으로 1시간 반씩 클리닉 수업 이렇게 있어요. 어머님들한테 지금 피부에 와닿는 건 이것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선 어머님들 간단한 1차 질문을 좀 받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해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실까요? 있으시면 음소거 버튼 누르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들어오실 어머님들은 거의 다 들어오신 것 같아요. 지금 재진이 어머님. 네. 네, 저기 속도가 빠르진 않나요? 네, 지금 괜찮아요. 네, 다른 거 네네. 궁금하신 건 없으세요? 그러면은, 네, 궁금하진 않는데, 저 엉클 네. 시간은 언제죠? 그러면은 그거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가 클리닉 수업은, 제가 깜빡 잊을 뻔했네. 아주 중요한 거 말씀해 주셨어요. 이 클리닉 수업은, 잘 보이실까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1시간 반씩 딱 되어 있어요. 요거는 저희가 예비 고일은 언제 시작했냐면 2월부터 시작해요. 2월부터 시작. 왜 2월에 시작하느냐? 저희가 이제 꼭 보면 1월 달에는 친구들이 수학에 너무 매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방학 때는 막 수학에 다 매달려 있냐고 저희가 국어를 불러주면 애들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1월 달에는 고등부 과정 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국어를 처음 배우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국어에 적응도 하고 다른 과목에 적응도 하고 그래서 1월 달엔 조금 여유를 줍니다. 숙제도 완전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2월부터는 저희가 클리닉을 불러줘요. 그래서 수, 목, 금에 불러주는데 친구들 인원수가 몰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원수를 조율해서 예를 들어서 A 친구는 수요일 5시 반에서 7시 신청했다. 그럼 웬만하면 그 시간 와야 돼요. 그 시간에 인원수가 너무 많다. 그럼 저희가 안 돼. 너는 다른 시간으로 와야 돼. 이렇게 조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에 오고요. 그 시간에 어떤 이유가 있건 간에 2번 정도 결석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 친구는 하지 않아요. 사실은 이런 경우는 없어요. 어찌됐건 오게 해서 수업을 받게끔 해요. 근데 학생들한테는 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면 약속을 지켜달라고. 저희는 클리닉이 다른 데처럼 조교 선생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저랑 고등부를 하시는 직접 저희 이제 부원장님이 남자 선생님이신데 그 선생님도 하시고 다른 선생님도 하시고 우리 이제 조교 선생님이 약간 도와주실 때도 있지만
주로 저희들이 직접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시간을 비워두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절대 빠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목금 5시 반부터 시작되는데 요거는 저희가 2월달 시작하기 전에 수업 시간에 아이들하고 다 짜고 짠 시간을 어머님들한테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진이 어머님 이해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다른 어머님 궁금하신 거 없으실까요? 그러면 일단은 넘겨가면서 다음 질문 있으시면 계속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저희 학원은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저희가 바라는 소망이긴 한데 물론 이렇게 이게 다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저희 학원은 웬만하면 다 저희 학원만 전담해서 오시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바뀌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그리고 선생님들이 연륜이 좀 있으셔서 굉장히 수업하는데 도움이 그러니까 어떤 것도 막히지 않고 그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있었던 걸 가지고 구체적인 커리큘럼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예비 고1, 즉 고1이기 때문에 1단계는 언제로 잡았느냐? 1월에서 3월 중간고사 대비 직전까지 잡았어요. 중간고사는 대부분 5월 초이기 때문에 중간고사 대비는 5에서 6주를 잡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3월 마지막째 주부터 중간고사를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1단계는 저희가 1월에서 3월 잡았어요. 1단계 1월에서 3월 잡았을 때 저희가 가장 초점에 맞추는 것은 바로 뭐냐? 그때는 수능을 무조건 해야 되긴 하지만 수능도 하고 내신도 할 수 있는 거. 왜? 1학년 중간고사가 바로 코앞에 있고 고등학교 시험은 중학교하고 질적으로 달라요. 질적으로 달라요. 어느 정도 다르냐? 제가 김태희가 되는 것만큼 다릅니다. 엄청나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즉 1차, 2차 지필고사에 대비할 수 있게끔 내신을 역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수능도 잡고 내신도 잡을 수 있게끔 커리큘럼, 교재가 정해져 있는데요. 그중에 특히 문학은 안양 지역의 주요 교과서, 즉 비상박, 미래엔, 천재박, 창비 이런 것들이 주요 교과서예요. 이 교과서에 나오는 문학 작품들을 우선 텍스트로 해서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신도 하고 수능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러면서 어떻게 수능이 되느냐? 저희 학교 출판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교 출판사도 같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 외에 플러스 알파 되는 문학 작품들도 있기 때문에 내신만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나 내신 너무 잘하고 싶어서 내신 선행을 해야지. 조금은 바보짓이에요. 왜냐? 요즘에는 내신 문제가 내신 스타일이 아니라 수능 스타일, 즉 교과외랑 연계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요건 이따 시험지랑 같이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수업하고 결합시키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문학은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 비문학. 어머님들이 저희 애가 수능을 잘하기 위해서 뭘 집에서 할까요? 그러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비문학, 독서를 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켜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들은 매산비 교재에 잘 나와 있고요. 시중 교재 되게 잘 나와 있어요. 학원에서는 저희도 합니다. 저희도 하는데 또 플러스 알파를 하고 싶으면 또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저희 학원에서도 독서 수업을 하지만 독서 수업은 개인이 분석하는 훈련을 굉장히 많이 해줘야 돼요. 본인이 부지런하게 공부해야지 느는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집에서 따로 공부를 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자, 저희 학원에서도 문학, 비문학 들어가고요. 비문학은 특히 공책에다가 열심히 분석할 수 있게끔 문단별 중심 내용을 분석할 수 있게끔 아이들한테 시키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학, 비문학이 들어갑니다. 다음,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법이 무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문법은 1학기 교과 과정에 나오는 내용이 있고요. 교과 과정 외에 수능에서 나오는 전 영역의 문법이 있어요. 교과 과정을 수능 전 영역의 문법을 100으로 잡는다고 한다면 교과 과정에 나오는 건 양이 아니라 질적인 위상도가 2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20% 외, 한 30% 정도? 30% 외에 나머지 70% 영역을 교과서도 하면서 수능 공부도 하면서 같이 문법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중간고사 1차 지필고사가 코앞에 있으니까 우선은 내신에 나오는 교과 과정의 공통으로 나오는 의문의 변동,
한글 맞춤법 이런 것 등을 저희가 먼저 다뤄주고요. 그리고 품사, 문장 성분, 문장의 종류 이런 것까지 같이 나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업의 내용은 문학, 문법 그것이 중심이 되면서 비문학, 독서 그리고 모의고사 숙제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문법 이렇게 되고요. 특히 이 문법의 평촌고등학교는 1학년 때 수능 국어에 나오는 문법 전 영역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1학기 1차 때 로운 변동, 품사, 1학기 2차 때 문장의 성분, 문장의 종류, 2학기 1차 때 앞에서부터 누적, 너무너무 잔인하죠. 누적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배경고등학교는 요거는 조금 바뀔 수 있어요. 예전에도 조금씩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배경고등학교는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있었냐? 그 학교 국어 선생님이 내신 문제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문법 문제집, 오마국이라고 하는데 그 책을 프린트해서 학생들한테 해요. 그래서 어쨌든 1학년 내내 문법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 문법 교재의 특징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원 임용고시나 공무원 시험 보는 그런 것하고 이런 데 주로 나오는 문법으로 굉장히 깊이 있게 거기까지 굳이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아주 깊이 있게 나오는 문법책이어서 그거를 조금 몇 강씩 나눠서 이렇게 쭉 들어가고 있어요. 자, 평촌고, 배경고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요. 동안고도 문법을 조금 많이 내고요. 그래서 지금 학교들이 전체적으로 추세가 1학년 때 문법을 조금 많이 내는 추세입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권 친구들이 엄매를 많이 선택하기 때문에 야, 너 상위권 가고 싶어? 1학년 때 문법적으로 좀 끝내자. 이런 취지가 아닐까 싶어요. 문법을 많이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시조가 있어요. 시조는 왜 그럴까? 시조 자체는 일단 수능에도 다 나옵니다. 하지만 시조는 특히 저희가 선행을 많이 해줘야 될 게 내신 시험 문제의 선지. 저희가 흔히 말해서 선지를 1, 2, 3, 4, 5 선지라고 얘기해요. 이 선지에 시조 인용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내신 시험에 대비하면서 수능까지도 갈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교재는 항상 시조가 들어가 있어요. 이따 보여줄게요. 시조가 항상 들어가 있어요. 항상 2학년 때가 내신하는 동안에 시조가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렇게 해서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교재가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모의교사 교재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수업은 총 3시간 수업에 1시간 반씩 두 선생님이 들어가시게 되는데 한쪽에서는 문학을 위주로 많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는 문법이 들어가고요. 여기에 독서 수업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숙제로 모의고사가 일주일에 하나씩 들어갑니다. 일주일에 하나씩 들어가는데 이 모의고사는 가끔 수업으로 해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주로 숙제이고요. 클리닉 시간에 와서 채점하고 집에서 고쳐갖고 오고 비문학 분석해오고 클리닉 시간에 이것에 대한 피드백 받고 이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교재는 이렇게 한 권, 이렇게 한 권에서 총 2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 학원 커리큘럼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여기까지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네, 그러면 다음 거 진행하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단계가 1월에서 3월 모의고사, 내신 1차 집필 전까지 끝나면 그 다음에 2단계로 가는데요. 2단계는 역시 굉장히 긴장되시죠? 1학기 1차 집필고사를 대비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집필고사는 약 6주. 굉장히 길죠? 중학교 때는 학원을 안 다닌 친구들은 국어는 2주 준비했을 거예요. 2주. 잡서 다 풀었어? 시중에 나오는 평가 문제 다 풀었어? 다 맞아요. 웬만하면 다 맞아요. 학교 시험도 조금 웬만하면 몇 개 학교 어려운데 뺐거든. 웬만하면 다 점수가 조금 높았을 거예요. 네. 근데 고등학교 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예전에는 내신 대비 4주 했거든요. 갈수록 늘어나요. 5주 했다가 지금 6주 했다가. 왜 그러느냐? 범위가 너무너무 많아요. 영어로 따지면 영어는 내신에서 모의고사가 한 번 시험 들어올 때 모의고사가 몇십 개 지문이라고 해요. 그렇게 대단하거든요.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교과서에 나오는 거 말고도 교과서 외에 지문이 무진장 많습니다. 그래서 6주를 대비하는데
6주 동안 저희가 다 수업 설명을 해줘요. 저희는 이제 내신은 굉장히 꼼꼼하게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수업을 진행하는 데서 6주 동안 딱 수업을 진행해요. 그리고 뭐 문제풀이도 저희가 들어가야 되고 막 이렇기 때문에 6주가 저희들한테 굉장히 짧아요. 심지어 어떤 학교는 6주, 즉 6주 동안 저희가 정규 수업 3시간에 클리닉까지 하잖아요. 근데도 진도가 다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친구들한테 줌으로 수업이 또 들어갈 정도예요. 그런 학교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동안고 시험 대비할 때 일주일에 3번씩 들어갔고요. 배경고 3번씩 들어갔고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6주가 꼬박 들어간다. 내신의 난이도를 중학교 때 비교하면 내가 6주 동안 정신없이 공부를 해도 다 못 끝낼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올해 고1 친구들은 겨울방학 때 대표적으로 내신이 복잡하게 나오는 학교 시험지를 줄 거예요. 주고 풀어라. 아무것도 외우지 않은 속에서 풀어라. 그럼 친구들이 막 풀다 보면 뭐 갑자기 시조 나오고 외부지문 막 나오고 막 이래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아 고등학교 내신 시험은 이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시조를 왜 공부해야 되고 문법을 왜 미리 선행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한 경각심을 좀 줄 거예요. 그래서 학교 내신 시험제 대표적 어려웠던 학교 몇 개를 골라서 미리 좀 풀게 해서 친구들이 바짝 긴장하도록 좀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2단계에 지필고사 대비 5에서 6주까지가 1학기 2단계까지 마무리가 되고요.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이제 지필고사 1학기 1차가 끝나면 5월 둘째 주, 셋째 주가 돼요. 그러면 그 다음 2차 지필고사, 즉 기말고사를 보기 전까지 한 4, 5주를 수능 수업을 해요. 수능 수업을 끝날 때쯤 그러니까 수능 수업 어종가 할 때쯤 되면 다시 2차 기말고사 대비가 들어가요. 그래서 3월부터는 사실상 학원 수업이 내신 중심의 수업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올해 1월, 2월, 3월 때까지 내신도 중요하지만 수능 쪽으로 친구들이 많이 기초를 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좀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내신 수업도 좀 많이 하고 수능 수업도 좀 많이 할 수 있게 그러다 보니까 숙제도 조금은 많고 수업 내용도 깊이가 있고 이렇게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학원 커리큘럼하고 관련된 거. 자, 이건 이제 내신 뭐 이런 건데요. 저희 이제 내신 대비의 특징 좀 말씀드리면 이제 시험 범위 전형력에 꼼꼼한 설명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내신은 자습서로 설명이 들어가고 내신 100점이라는 두 교재를 갖고 문제풀이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 저희 학원 자체 교재가 나옵니다. 저희가 대형학원보다 규모는 크진 않지만 자부학원인데 문제는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예전부터 아날로그식으로 모은 복사로 파악해서 모은 거라든지 여기저기 문제 사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모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진장 많아요. 그래서 문제는 엄청나게 많이 나갈 수 있는데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나간다고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요. 문제가 애들한테 필수미한테 나가고 선생님 저 좀 더 주세요. 그런 친구들 또 나갑니다. 그리고 저희는 특징이 시험 대비 자체 교재 말씀드릴 거고요. 강남권을 비롯한 거의 전국의 모든 학교의 주요 학교 기출 문제가 다 타이핑이 되어 있어요. 그게 왜 중요하느냐? 우리 학교 문제를 풀 건데 우리 학교 문제는 다 풀었어. 조금 어려운 학교 풀고 싶어. 강남권 학교가 아무래도 어렵죠? 그쪽 학교 문제를 가져다가 줍니다. 이런 것도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희는 출제 문제를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떨 때는 그래요. 얘네들한테 이 문제를 더 주고 싶은데 얘네들은 아직까지 여기까지 못 따라오네. 이런 경우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요. 문제를 줄 수 있는 만큼 다 주다 보면 책이 부진장 많이 나가요. 그래서 이런 지면상에 한계 있는 것도 조금 안타깝기도 하고요. 어쨌든 추가로 문제가 필요한 친구들은 저희가 충분히 서포트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저희가 내신 대비까지 이제 다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각각 학교별 국어 시험의 특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요즘에 이제 뭐 어떤 영화평론가가 한 줄 영어평이라고 하잖아요. 저희들도 한 줄 국어평을 좀 해볼게요. 플러스 알파가 대부분이 좀 많을 거고요. 일단은 특징이 되는 학교들만 좀 모았어요. 뭐 외고, 안양외고는요 하시면 안양외고는 교과서 조금의 수능 특강이 들어가요. 수능 특강 범위가 학교에서 나가지도 않으면서 수능 특강 범위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게 안양외고 갖고 있는 전형적인 특징들이에요. 과천외고는요. 네, 과천외고는 교과서에 충실합니다. 그리고 그다지 어렵지가 않고 함수 문제를 빠지게 만들어요.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데 그 선생님께서 정년퇴임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타일이 조금씩 바뀌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어려워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문법을 몰아서 시험을 보고요. 경기외고는요. 네, 경기외고는 교과서가 나가지만 교과서 외에 모의고사가 엄청나게 많이 나가요. 그래서 시험 범위 자체가 무진장 많습니다. 안양외고는 수능 특강으로 나가고 경기외고는 교과외로 모의고사가 나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범위는 무진장 많지만 시험 난도는 사실은 그다지 높진 않아요. 하지만 애들이 상위권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한 개, 0점 몇 점, 막 이런 걸로 등급이 갈리기도 합니다. 그런 게 주요 그 외고들의 특징이고요. 나머지 일반적으로 이제 어머님들이 좀 많이 이렇게 노출되는 학교 이런 것들 특징 보도록 할게요. 동안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동안고는 올해 2022 고1 국어가 가히 혁명적이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국어 과목 평균이 1학기 2차 때 국어 과목 평균 점수가 35점이에요. 35점. 고등학교에 오면 국어 과목 평균이 50점대, 60점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거보다 조금 더 쉽게 나오는 학교가 신성고, 아주 쉽게 나오는 학교가 양명고예요. 그 다음에 양명고가 많이 쉽고, 그 다음에 좀 신성고, 그 다음에 좀 성문고, 요 정도는 평균 점수가 뭐 6, 70점대 이렇게 나오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들은 웬만하면 평균 점수가 50점, 60점대예요. 근데 이번에 동안고 1을 선생님들이 아주 작정하고 내셨어요. 그래서 평균 35점.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내년에, 그러니까 2022년이요. 2023년가 선생님 아니에요. 선생님 거짓말 하셨는데 이게 아니고요. 올해 기준. 작년에도 안 그랬어요. 올해 기준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교과서 외가 굉장히 많았어요. 다른 학교에서 분량을 요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제 체감으로 3배 내지 4배 분량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문법 문제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배경고의 특징은 교과서 절대 안 나갑니다. 배경고. 이제껏 제가 엄청난 많게 많은 배경고 학생들을 결쳤는데 그중에 교과서를 나갔을 때 딱 한 연도가 있었어요. 한 학년. 그 외에는 교과서 안 나가고요. 자체 부교재 플러스 프린트라는 알파가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문법이 나가고요. 그래서 배경고는 이래서 조금 안 좋은 점이 교과서 문법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의문의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수능에서 한 문제 반드시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고1 애들은 몰라요. 교과서 안 들어가거든요. 중세국어 수능에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고1 같은 고1이어도 다른 학교는 교과서에 나오니까 배웠는데 배운 거는 교과서에 이게 교과서 안 배우니까 여기를 아예 모르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런 문제점이 생겨요. 물론 뭐 이것도 마음 잡고 공부하면 공부를 하면 다 이제 되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좀 아쉬운 점은 있어요. 제가 교과서까지 부교재로 나가고요. 배경고는 어머님들이 어려워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범위가 무진장 많아요. 준비하는 게 어려워요. 그래도 동안고 올해보다는 적어요. 범위가 어려운 거고요. 그리고 문제 자체가 완전히 어렵진 않아요. 완전히 어렵진 않지만 아이들 수준이 높기 때문에 지금 나오기가 어려운 거죠. 90점 나오는 와 이 범위인데 이거 그렇게 쉽진 않은데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그렇게 쉽진 않은데 근데 90점이 3등급이야? 뭐 이런 느낌. 그게 배경고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배경고는 뭐 국어 따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랬고요. 근데 예전엔 더 어려웠어요. 70점대면 1등급 나왔을 때도 있었어요. 지금 예전 따지면 지금은 그나마 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쉽다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애들이 워낙 높다 보니까 등급대가 왔다 이런 거고요. 부은고 들어갈게요. 부은고는 전형적으로 제가 봤을 때 되게 알찬 학교예요. 그래서 부은고는 국어가 올해는 조금은 쉬웠어요. 하지만 예전에 보면 부은고가 국어 과목 평균이 대체적으로 50점 나왔어요. 선생님 아니래요. 이거는 올해 기준이에요. 어머님. 저는 일반적인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올해는 어려웠다 쉬웠다 어려웠다 쉬웠다 조금 있어 왔다 갔다. 왜 그러냐면 학교에서 등급을 내기 위해서 중간고사 때 쉬웠다. 그럼 기말고사 때 좀 어렵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좀 왔다 갔다 했다라고 하시고요. 부은고 교과서 들어가지만 교과서 외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비중이 4.5 대 5.5 교과서 외에 외부 작품이 많습니다. 보기로 작품 이런 거 내요. 이런 것들을 저희는 수능형이라고 하거든요. 내신인데 수능형. 물론 다른 데도 수능형이에요. 요즘 내신은 다 수능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내신 자체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능 수업을 또 준비하는 게 보통 때는 훨씬 더 내신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몇 개 학교 빼고는 나머지는 다 이렇게 외부 작품을 주는 수능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촌고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수능 문법 전 범위가 들어가고요. 교과서 30%, 교과 외에 70% 정도에 해당합니다. 신성고. 남학교들은 교과서 자체 중시하고요. 그렇게 난이도가 높진 않아요. 신성고 난이도 높지 않았다고 했는데
들쭉날쭉인 거 감안해 주셔야 돼요. 올해도 한 번씩은 어려웠어요. 한 번씩은. 그렇지만 그 어려운 게 다른 학교만큼 어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학교만큼 범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요건 감안해서 들어주시길 바래요. 그래서 신문고는 거의 다 교과서에 충실하고 외부 작품 조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외부 집은 약간 중간 기말들 난이도를 조율하기 위해서 어려웠다 쉬웠다 조금 이렇습니다. 라고 보시고요. 또 인터넷고도 교과서 충실하다. 그다음 모의고사 강사 플러스 알파든가 뭐 이런 것들 이 정도로 보시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또 시험지 보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성문고 같은 경우는 교과서를 참대로 앞에서부터 다 웬만하면 빠지지 않고 다 갑니다. 그래서 전범이고요. 그래서 교과서 범위는 많지만 그리고 외부 지문도 많이 들어가고 2학년 올라가면 외부 지문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그렇지만 비교적 교과서 꼼꼼히 공부하고 열심히 암기해주고 이러면 성적은 쉽게 나오는 학교, 쉽게 나올 수 있다. 양로고등학교 역시 교과서에 충실합니다. 거의 단답식.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일반적인 내신 학교가 시험지 B4 사이즈 5장이면 양명고는 2장 반. 저희가 놀려요. 야, 너희 학교는 이거 뭐야? 막 이렇게 놀릴 정도로. 이렇게 됩니다. 교과서 충실하고요. 거의 단답식 진짜 내신 스타일의 문제이고요. 올해 2학기 1차 때 100점이 너무 많아서 100점 맞아도 1등급이 안 나왔어요. 2학기 2차 때 1등급 커트라인이 100점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렇다고 항상 쉬운 건 유지가 되는 건 아닌데요. 양명고는 교과서 충실해서 즉 기본에 충실해서 너무너무 기본에 충실하기 때문에 오히려 응용을 하는 친구들은 좀 어려워요. 오히려. 느낌 아시겠죠? 그런 느낌으로 공부를 지키시면 됩니다. 근데 안타까워요. 한 개 틀려도 등급이 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애들이 이렇게 공부했나 안 한 애라 거의 비슷하게 나오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양명여고 굉장히 외부 작품을 선지 긴장 많이 됩니다. 양명여고는 전통적으로 내신에서 어렵게 내기로. 그런데 여자 친구들이 있는 학교여서 그런지 내신을 점수를 잘 받아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굉장히 내신 접근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이제 한출평이기 때문에 간단히 들어갔고요. 학교 자체에 대해서 내신에 대해서 궁금하신 어머니 없으실까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신지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국어 공부 방법 마지막으로 좀 얘기 드리고 나중에 저희 교재 좀 마무리 나머지 파일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수능 국어와 내신 국어인데 저희가 설명할 때 이렇게 갑니다. 내신 국어. 본문을 보면서 설명을 다 합니다. 밑줄 치고 뭐하고 단어를 다 가르쳐주고요. 이러면서 꼼꼼히 설명하고 그다음에 관련되는 문제도 엄청나게 많이 풀게 하고 국어는 학습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학습활동을 가지고 서술형을 연결해서 볼 수 있게끔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공부를 시켜요. 그래서 내신은 국어는 보통 때 저희가 이제 공부를 하는 방법을 하면 일단은 문법은 사전에 조금 완벽하게 익히고 들어가는 게 좋고요. 저희 학원에서 주는 고시조 이런 작품들은 원문 해석하는 훈련을 많이 해주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학이다라고 하면 문학을 하니까 교과서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수능을 통해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독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단을 분석해서 요약하는 훈련을 꾸준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저희 학생들이 내신 대비할 때 굉장히 열심히 봐야 되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 문제를 풀 거예요. 채점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고칠 거예요. 이렇게 넘어가는 게 일반적인 친구들의 공부 방법인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모든 공부도 그렇지만 특히 국어 공부는 복습이 중요합니다. 복습이 중요해요. 저희가 친구들한테 수업을 할 때 너희 이거 알겠니? 이해하겠니? 이런 표현을 안 쓰고요. 와 닿니? 라고 얘기를 해요. 국어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있지만 친구들이 이 시는 슬픈 거야. 성찰적인 단어를 외우는 게 아니라 와 닿아야 돼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이거 느낌 와? 와 닿아? 라는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그것처럼 자기가 와 닿으려면 자기 걸로 만들려면 복습이 중요해요. 그러면 이 복습을 할 때 어떤 방법이 중요하냐? 선택지를 분석하는 겁니다. 즉 1번에 틀린 답이 1번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그대로 넘어가면 일반적인 친구죠. 다시 복습할 때 1번에 1번이 답은 맞는데 나머지 건 왜 맞지? 형광펜도 비추치고 다시 한번 써보기도 하고 그거를 시험 때는 저희 학원에 왔을 때 애들한테 시켜요. 시키면서 질문거리를 뽑으라고 합니다.
요런 공부 방법, 복습을 위주로 하면서 내가 잘못된 걸 피드백을 받아서 고칠 수 있도록 하는 거, 요것은 수능, 내신 가리지 않고 다 중요한 공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공부 방법을 저희가 계속 아이들한테 알립니다. 사실은 주간이가 더 드리고 싶은 말씀 많은데 이렇게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저희가 이렇게 하고요. 주간주간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그다음에 준비해드린 PPT 파일은 여기서 좀 다 마무리 짓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원 교재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하다 보니까 조금 많아져서 저희가 준비한 여러 가지 것들을 조금 빼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우리 학생들이 쓰게 될 이제 이건데요. 저희가 이게 원래는 다 칼라입니다. 이게 지금 칼라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숙제표예요. 숙제표인데요. 학생들이 1월 7일이야. 시조 일람 해석 문법 어디서 어디까지 풀기 문학 풀기 뭐 이렇게 숙제를 내요. 그럼 저희가 다음 수업 시간에 올 때 했어? 안 했어? 이러면서 점검을 해줘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우리의 숙제 잘해가요? 라고 저희한테 굳이 안 묻혀도 돼요. 숙제표 아이 없을 때 아이 있을 때 보면 아이 예민해지잖아요. 아이 없을 때 살짝 보세요. 그래서 숙제표가 교재에 항상 들어가 있고요. 교재에 없어도 저희 학원 자체의 이게 저희 학원 자체 공책이거든요. 좀 예쁘지 않나요? 이 공책을 다 나눠주는데 이 공책 안에 숙제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거 다 적을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비문학, 독서 분석할 수 있는 양식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숙제를 이렇게 검사하고요. 그 다음 들어가는 게 이게 지금 다 칼라입니다. 그 다음 들어가는 게 이제 문학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시어의 의미서부터 시작해서 학생들한테 표현기법, 기본적인 개념. 죄송해요. 제가 파일을 갖고 온다는 게 흑백을 갖고 왔네요. 이런 식으로 쭉 들어가요. 그리고 저희는 다 칼라예요. 용지도 미색이에요. 미색이 시야에 더 좋다, 시력에 더 좋다고 해서 미색으로 다 하거든요. 미색이 백색보다 조금 비쌉니다. 그리고 다 칼라랍니다. 그래서 현대시 고전시가, 현대소설, 고전소설 여기 들어가 있는 내용이 고1, 고2 문학하고 관련되는 것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내용이 문학이 비중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이 문학 다음이 이제 나오는 게 문법입니다. 그래서 문법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문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들어가고요. 문의 변동, 규칙 여기에 대한 자세히 설명 들어가고요. 여기에 대해서 OX 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 그 다음에 이렇게 수능 기출 유형 문제 이런 식으로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학하고 문법이 들어가고요. 저희가 항상 넣어드리는 시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네 국어 이거 오늘 봤어야 되는데 못 봤네. 시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시 만들어서 주제별 시조라고 해요. 주제별 시조. 그래서 이제 주제별로 탈로가 하면 요 탈로가 이렇게. 그래서 친구들이 옆에다 해석해 올 수 있게끔 이렇게요. 우국충절 연분과 조리가에 대한 이런 것들. 그래서 요거는 교재 항상 넣어주면 이번에 우리 내신 때 황진이의 동짓달 기나긴 밤이 나왔다. 그건 연정가거든요. 그래서 연정가니까 이 교재에서 연정가 시조 다시 한번 찾아봐야지 이런 훈련이 돼요. 학생들한테 문학 교재에 항상 넣어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게 문학 문법 시조 교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건이 모의고사인데요. 국방 모의고사 1단계 문제입니다. 그런데 1단계 문제라 역시 숙제표 있고요. 1단계 문제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고1 거 쓰지는 않습니다. 고1 거는 조금 아이들이 접근하기 편하기 때문에 저희는 고2 모의고사 씁니다. 지금 요거는 약식 모의고사입니다. 약식 모의고사로 이렇게 보시면 문제수가 조금 적어요. 그래서 요거를 학원에 왔을 때 아까 말씀드린 클리닉 수업 시간에 이걸 풀고 채점하고 피드백을 받는 그 약식 모의고사입니다. 약식 모의고사가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뒤로 가게 되면 모의고사 기출이 있습니다. 모의고사 기출 3회 이렇게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법, 작문, 문법 이렇게 나오면서 15분까지 문법 나오고 비문학 어머님들께서 이 기회에 비문학을 잠깐 보실게요. 16에서 20번 근대 이전의 조각에서 예술인데요. 문단이 이렇게 깁니다. 이 문단을 가지고 문제가 5문제 내지 6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문학 독서 지문은 3개. 요즘은 여기다 플러스 알파에서
책 읽기와 관련된 독서로 그래서 문제, 4개 영역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문학도 현대시 이렇게 들어가고 비문학 요거 보세요. 그림만 봐도 너무너무 어렵죠? 친구들이 모의고사 보고 시간이 너무 없었어. 이거 너무 이해되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국어학원에서 이렇게 일일이 보여드리지 않으면 사실 어머님들이 보이시기 어려우세요. 그래서 조금 지루하셔도 이런 것들이구나 라고 보셔야지 저희 친구들이 어떤 공부를 하는지 아시니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총 2권으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비문학은 모의고사 기출이 워낙 좋기 때문에 모의고사 기출 나왔을 때 비문학을 아까 있는 이 국어 공책에 분석해오는 것이 숙제입니다. 그리고 모의고사는 풀고 학원에서 채점하고 학원의 클리닉 수업 시간 때 저희들한테 다시 또 점검 받기도 하고 주간주간에 저희가 이번에는 다 안 하고 모의고사 수업을 들어갈게 라고 해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모의고사는 주로 학생들이 개인 훈련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학원 교재까지 모두 다 끝났고요. 어머님들한테 시간 더 가기 전에 내신 문제를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신성국 거를 조금 볼게요. 좀 지저분해요. 왜냐하면 저희가 리얼하게 보여드리려고 학생들 걸 그대로 갖고 왔어요. 일단은 신성국 걸 딱 보시면요. 요거 자화상 교과 네. 요거 교과 웬데 프린트로 준 거. 요거 교과 웬데 학교에서 예고해 준 거예요. 프린트로 준 거. 프린트로 줬다는 거 학교에서 예고해 준 걸 말씀드려요. 이렇게 들어가요. 교과서 이미 예고된 외부 지문.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 신성권은 서술형 비중이 꽤 높아요. 저 보시면 이제 서술형을 많이 없앴거든요. 일반 학교는. 그래서 지금 여기 신성권은 논술형이 6문제에서 30점인데 논술형이라고 진짜 길게 쓰는 건 아니에요. 조금은 단답식이에요. 이렇게 단답식. 이렇게 해서 쓰는 건데 친구들 여기 막상 닥치면 쓰기가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훈련 조금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내신하고 내신 때는 서술형이 있는 학교들은 서술형을 할 수 있게끔 서술형 관련된 문제를 따로 주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풀 수 있게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와 이거 지문이 이렇게 많죠. 소설 지문인데 이것도 교과서 내 지문입니다. 거기에서 선지가 이렇게 되는데 한번 다른 학교랑 비교해 보게 한번 보세요. 선지 길이가 사실은 그다지 길지 않아요. 어머니 보시면 문법이 아니고는 이 문학 작품하고 비교하게끔 다른 보기 외부 지문이 들어간 지문이 사실은 안 보여요. 많이. 외부 지문이어도 이미 예고된 외부 지문이에요. 이게 신성고랑 일반적인 양명고 이런 스타일이라고 보시고요. 그 다음에 신성고는 가끔은 문법을 조금 어렵게 낸다라고 보시고요. 지금 이런 사이스토리 현상도 교과 내에는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수업 시간에 잘 들어줘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선생님이 이상하게 사이스토리 현상을 많이 얘기했다. 이런 정보를 학생들이 주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자료를 또 많이 준비해 주거든요. 이게 신성고 문제 스타일이었습니다. 신성고 문제 스타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신에 비교적 교과에 충실한 내신 스타일의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동안고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안고 올해 겁니다. 올해 거. 역시 무진 어려웠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1학기 2차 국어 과목 평균이 35점 나왔던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점수 자체는 무지 낮은데 생각해보니까 등급은 그보다는 낮지는 않더라. 내 생애 처음 점수를 받아본 점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등급은 또 생각보다는 괜찮더라. 뭐 이런 것들. 요거는 이제 중세국어예요. 중세국어로 1학기 2차나 2학기 1차에 배우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실적 부담을 많이 느끼는 부분입니다. 중세국어 문제, 문법 문제 지금 6문제가 보이고요. 그 다음 6에서 10번은 지금 상춘곡, 그 다음에 울타리각 이렇게 있는데 이거 교과서 내 지문이에요. 이런 상춘곡을 고전시가라고 하는데 어머님들 예전에 배웠던 게 기억나면 모르시겠지만 아니면 홍준의 묻힌 분내 인생의 어떠한 거 이렇게 있는 건데 읽고 해석하기 어렵죠. 하지만 이건 교과서 나왔던 거예요. 여기까지 교과서 나온 것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아까 나와 있었던 신문고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게 바로 수능형 문제입니다. 우리는 대비를 할 거 웬만한 학교는 다 수능형이기 때문에 이런 걸 대비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 위에 있는 지문이 있었는데 보기 다른 지문이 나오죠. 이 다른 지문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보기는 나와 달리 일정한 음보율을 치릅니다. 그럼 보기도 알아야 되고 나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 여기 또 나오죠. 여기 이거는 완전 외부 작품. 예고되지 않은 외부 작품. 너무 강조하는 것 같아서 좀 웃기신가요? 근데 진짜 놀랄 놀자요. 선생님들이 와, 이 작품까지 끌어갖고 오네? 이런 느낌이 많아요. 저희는 이렇게 했던 작품들을 일일이 다 분석해서 내년도 할 때 이걸 참고해서 수업을 하게 돼요. 여기에 썼던 표현들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이렇게 이런 표현도 쓰셨으니까 우리 이런 표현도 해줘야지. 이런 것까지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성고랑 아까 비교가 되시나요? 자, 이렇게. 자, 교과서 내 지문인데 교과서 외부, 교과서 외부입니다. 교과서 외부. 그리고 이런 문제예요. 고등학교 가서 많이 나오는 거 이런 거 나고 다른 외부 작품이죠. 다 작품이거든요. 한 대씩 한 대씩 한 대씩 한 대씩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 내신 잘 받기 위해서 교과서 충실할 거야. 이거 말이 안 되죠. 보통 때는 다른 외부 작품하고 수능식의 사고방식을 익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 또 외부 작품 나오죠. 여기요. 엄청나게 외부 작품 많이 나옵니다. 외부 작품다. 이거는 또 비교 이렇게 보기를 주고 이거랑 해석하는 거. 이렇게 긴 건데 이것도 다 외부 작품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평균 점수가 그렇게 낮을 수밖에 없고 내신인데도 시험을 다 보고 나서 애들이 시험을 뭐라지? 시간이 너무 부족한 이런 게 이제 내신을 어렵게 냈을 때의 학교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신에서 조금 더 어렵게 내는 학교 일단 뭐 가천해고를 한번 볼까요? 가천해고는 특이했던 게 가천해고를 보시면 교과서 내 외부 선지 같이 비교해주죠. 역시 자 외부 직본 작품 나와서 이렇게 비교해주죠.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작품들은 다 교과서 작품입니다. 교과서 작품. 아까 다른 학교에 비하면 선지에서 외부 지문 들어가는 게 그다지 많지는 않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머리 많이 아프실 것 같아서 이 정도 할게요. 부흥고도 교과서 외부 작품이 보기로 나와서 원래 알고 있었던 작품하고 비교하게끔 해주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수능형 문제라고 얘기하고 그다음 외부 지문 많이 안 들어가고 배웠던 지문 작품 자체를 갖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걸 저희는 교과서형 내신형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능형 문제를 보통 때는 잘 풀 수 있는 훈련을 하시고 내신할 때는 내신 스타일에 맞게 필기도 열심히 하고 암기도 적절히 하면서 그렇게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준비한 모든 것들이고요. 그리고 마무리 짓기 전에 이제 저희 학원 수업료나 이런 것들은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아실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다니셨던 분들은 이제 저희가 원래는 제가 일일이 전화를 드리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랜선으로 만나 뵙고 그다음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니까 이제 저희가 주 1회 3시간 수업이고요. 그다음 1시간 검수하실 선생님이 2분이 들어가시고요. 2월부터는 계속해서 엉클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여기까지 웬만한 건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네, 어머님들이 마지막에 질문 같은 거나 뭐 이렇게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학생들이 쓸 교재가 이렇게 2권 표지를 나름 좀 예쁘게 한번 잡아봤어요. 요거까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수업료 결제가 월 단위예요. 날짜 단위가 아니고 그러니까 횟수 단위가 아니고요. 월별 단위예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냐면 보통 한 달에 4회가 될 때가 있고 5회가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클리닉 수업도 무료로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되고요. 저희가 명절 당일이 수업하고 겹칠 때가 아니면 수업은 웬만하면 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월 1일하고 구정이 겹쳤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1월은 어쩔 수 없이 빠지지만 이 횟수가 부족한 건 뒤에 다른 데서 이렇게 보충하게 되는 거니까 이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요번에 이렇게 쉬게 되고요. 빨간 날, 예를 들어서 뭐 편충일이 빨간 날인데 학원 수업하고 겹쳤다. 이런 건 전혀 개의치 않아요. 명절 당일입니다. 명절 당일 1년에 2번이죠. 구정, 추석, 신정. 이번에는 크리스마스랑 연달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럼 이번까지 치면 3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 아니고는 빨간 날도 다 수업을 합니다. 일주일에 1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만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다른 거 좀 궁금하신 거 없을까요? 네, 그러면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하는 마음으로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가 열심히 해서 학생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되고 학생들이 조금 더 기쁜 마음으로 성적도 내고 이렇게 할 수 있게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게요. 저희한테
자녀분들 믿고 맡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부족하거나 있는 거 있으면 어머님들 카톡에 단톡방에 남겨주시면 제가 질문을 할 거고요. 단톡방은 어머님들 개인 신변 보호를 위해서 오늘이나 내일 아침까지만 운영을 할게요. 왜냐면 질문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내일 아침 이후에는 단톡방은 제가 막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까지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두 함께 이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들 나가시는 거 보고 네 이렇게 채팅도 남겨주시고요. 감사드려요. 이런 거 해봤는데 와 이렇게 감사합니다라는 채팅 보니까 되게 뿌듯해요. 네 어머님들 나가시면 네